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로 이사하자 윤석열이 용산관저와 집무실에 숨겨뒀던 사우나와 같은 시설물들이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참모들도 경악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용산 대통령실 본관 2층, 집무실과 연결된 공간에 편백나무로 만든 사우나실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는 대목부터가 이미 정상적인 국가 운영의 감각을 벗어났다고 봅니다.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로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개인의 생활 편의를 극대화하라고 국민이 권한을 맡긴 자리가 아니라 공공의 돈과 공공의 공간을 공공의 기준으로 쓰라고 맡긴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공간이 집무실과 이어져 있고 자재가 편백나무로 특정되며 설치 과정에서 현금 지급 제한 정황까지 나왔다면 이건 시설의 호화 여부를 넘어 공금 집행과 통제 체계가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묻는 사건이 됩니다. 이번에 특히 불길한 건 사우나가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이 아닙니다. 처음엔 5층 집무실과 연결되는 공간에 건식 사우나실을 만들어달라는 의뢰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공사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이 나왔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한 업체가 그 제안을 거절했고 이후 다른 업체가 공사를 진행하며 설치 장소가 2층으로 바뀐 것으로 추정된다는 흐름까지 이어졌죠. 공사 대금을 공식 예산으로 집행할 계획이었다면 현금을 먼저 꺼낼 이유가 없습니다. 기록이 남아야 할 돈이 흔적을 지우는 방식으로 오가려 했다는 뜻이 되고 그 순간부터 사우나실은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수사의 출발점이 됩니다. 누가 설계를 지시했는지, 누가 장소 변경을 결정했는지, 누가 최종 업체를 선정했는지, 지급은 어떤 항목으로 처리됐는지, 실제로 얼마가 나갔는지 빠진 돈이 있다면 어디서 메워졌는지 이런 질문들이 자연스럽게 따라 붙습니다. 그곳 쪽에서 집무실에 사우나가 있어야 한다는 식으로 두둔하는 반응이 나오는 것도 그래서 오히려 더 위험한 신호라고 봅니다. 대통령 집무실은 헬스클럽이 아닙니다. 누가 봐도 공적 공간이고 공적 업무가 우선인 곳입니다. 그곳에 개인 취향의 시설을 몰래 붙이고 그 과정이 불투명한 결제 방식과 연결된다면 그 자체로 공직윤리의 붕괴입니다. 그런데도 뭐가 문제냐로 밀어붙인다는 건 결국 권력이 자기 편이면 공금을 사유화해도 된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 논리가 허용되는 순간 다음 대통령실엔 무엇이 들어와도 이상하지 않게 됩니다. 사우나가 문제가 아니라 권력이 공공의 예산을 개인의 편의로 돌려도 된다는 생각이 문제입니다. 여기에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라디오에서 언급한 여러 정황은 사실관계가 어디까지 확정됐는지와 별개로 이미 국민이 느끼는 불쾌감을 폭발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3년 2월 국정원 업무보고 자리에서 윤석열이 폭탄주를 돌렸고 너무 취해 경호관에게 엎혀나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술이 안 깨서 집무실에 사우나를 두고 사우나를 했다는 취지의 주장까지 했습니다. 이런 발언이 사실인지 여부는 수사와 검증이 가려야 합니다. 다만 중요한 건 그럴 법하다는 반응이 곧바로 따라붙는 현실입니다. 국민이 그렇게 반응하게 만든 누적된 장면들이 이미 많았다는 뜻입니다. 대통령실 이전과 관저공사, 지하통로공사, 각종 시설 논란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고 이번에 사우나라는 물증성 요소가 확인되면서 그동안의 의혹들이 한꺼번에 한 방향으로 정렬돼 버린 겁니다. 한남동 관저가 외색풍이었다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평가왕실 공예품 9점이 관저에 배치돼 있었다는 국정감사 결과 이런 것들도 결국 하나로 연결됩니다. 공과 사의 구분이 흐려졌다는 문제입니다. 대통령 관저와 집무실은 사적인 취향을 과시하는 전시장이 아닙니다. 국가 운영의 신뢰가 걸린 공간입니다. 그 공간에서 빌려온 왕실 공예품을 인테리어 소품처럼 썼다는 인상이 생기고 사우나가 집무실과 연결돼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현금 공사를 제안했다는 정황까지 나오면 국민은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이건 취향이 아니라 습관이고 습관은 체계이며 체계는 누군가의 승인 없이는 굴러가지 않는다고요. 타이밍도 묘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을 사용했다가 청와대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윤석열 시절의 흔적이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권력이 유지되는 동안엔 숨길 수 있었던 것들이 비워지는 순간 모습을 드러냅니다. 실물을 본 적이 없었다가 실물이 공개됐다로 바뀌는 순간 변령은 힘을 잃습니다.
특히 이번처럼 사우나실이 실제로 존재했고 그것도 집무실과 연결된 공간에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더 그렇습니다. 말로만 그런 적 없다라고 하던 단계가 끝난 겁니다. 이제는 누가 왜 어떤 예산으로 어떤 방식으로가 중심이 됩니다. 여기서 국힘당이 이 사안을 물고 늘어지는 장면은 참으로 뻔합니다. 국힘당은 늘 그랬습니다. 민주당에서 문제가 나오면 확대경을 들이대고 자기 쪽 문제는 축소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단순한 정쟁 재료로 소비될수록 더 큰 피해가 나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실과 경호처, 관저공사는 국가 예산에 신뢰가 걸린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정쟁으로만 소비되면 진짜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가 묻히고 결국 책임자는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정치 구호보다 수사와 감사가 앞서야 합니다. 국힘당이 공격할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기 전에 제도적으로 결론을 내야 합니다. 누가 떠들어서가 아니라 문서와 계약과 계좌 흐름으로 결론을 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2차 특검 이야기가 나오는 건 자연스럽습니다. 사우나실 공사 대금 출처는 물론이고 대통령실과 관저의 다른 공사에서 대금 지급이 불투명했다는 의혹이 함께 제기되어 왔다면 사건을 잘게 쪼개선 안 됩니다. 한 번에 묶어야 합니다. 공사 발주와 변경, 업체 선정, 결제 방식, 사후 감사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특히 현금이라는 단어가 등장한 순간부터는 단순한 예산 집행 문제가 아니라 부당한 돈의 유입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봐야 합니다. 공공공사는 기록과 증빙이 생명입니다. 기록이 약한 공사는 그 자체로 의심의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윤석열과 김건희 개인의 일탈로만 끝내면 안 됩니다. 개인이 욕심을 냈다는 말로 정리되는 순간 시스템은 책임을 회피합니다. 경호처는 왜 그런 요구를 했는지, 대통령실 내부 통제는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공사 과정에서 누가 결제했는지, 회계는 어떻게 처리됐는지, 관련 부서들은 왜 침묵했는지 이 고리를 드러내야 다음 정권에서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니까 그럴 수 있다라는 관성은 국가를 망칩니다. 대통령이기 때문에 더 못하게 막는 게 공직체계입니다. 이 지점에서 감사원의 역할이 빠질 수 없습니다. 이런 규모의 의혹이 차곡차곡 쌓이는 동안 감사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가 그 과정에서 무엇을 받고, 무엇을 문제 삼았고, 무엇을 그냥 넘겼는지 국민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감사는 권력의 체면을 세워주는 장치가 아니라 권력의 손목을 잡는 장치입니다. 손목을 잡지 못했다면 결과가 이렇게까지 흉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사우나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사우나가 설치되도록 방치한 통제 실패가 문제입니다. 극우가 당연하다를 외칠수록 이 사안은 더 또렷해집니다. 만약 이재명 대통령이 같은 방식으로 집무실 연결 사우나를 만들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극우와 국힘당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단 하루도 조용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 지금의 두두는 원칙이 아니라 편가르기입니다. 공금은 어느 정권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대통령실은 어느 개인의 별장이 아닙니다. 같은 잣대를 대지 못하면 그 집단은 민주주의의 구성원이 아니라 기생자가 됩니다. 극우와 극우의 기대는 국힘당이 왜 비정상으로 불리는지 이번 반응이 정확히 보여줍니다. 최근 들어 윤석열의 당선 무효형 가능성까지 거론된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결국은 책임의 끝이 어디냐를 묻는 흐름과 맞닿아 있습니다. 법원이 무엇을 판단할지는 법원의 영역입니다. 다만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공공예산을 개인을 위해 몰래 사용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굳어질수록 단순 처벌로 끝낼 수 있느냐는 질문이 생깁니다. 정리하면 단순합니다. 윤석열이 떠난 뒤 남겨진 사우나의 실체는 호하냐 아니냐의 취향 논쟁이 아니라 공금이 어디로 흘렀느냐의 범죄 가능성 논쟁입니다. 현금 공사 제한 정황이 있었다면 그 자체로 수사의 문이 열립니다. 집무실 연결 공간에 설치된 시설이 확인됐다면 지시와 결제 라인을 추적할 명분은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감사가 왜 제 역할을 못했는지도 함께 밝혀야 합니다.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에 대한 책임론이 나오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끝까지 파야 합니다. 윤석열과 김건희의 욕심이 국가 예산을 얼마나 훼손했는지, 그 훼손을 누가 묵인했는지, 그 대가가 무엇이었는지 그걸 밝혀내는 게 2차 특검의 존재 이유가 됩니다. 이걸 놓치면 다음에도 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국민이 지금 요구하는 건 복수가 아니라 다시는 못하게 만드는 확실한 결론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영상 제작에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 논평, 정치보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